자, 오늘 주제.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저 멀리 중동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똥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우리나라 건설 현장으로 튀고 있거든요. 아니 그냥 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까맣게 태워버릴 기세예요. 심지어 웬만해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기관 투자자들까지 벌벌 떨게 만들고 있다는 이른바 삼중고. 그 실체가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제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 대체 우리 동네 아파트 공사 현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이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데 남의 애 같잖아요? 천만에요. 이게 바로 우리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충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연결고리인데 바로 중동 석유랑 우리 한국 경제의 관계입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여기 있구나 싶으실 겁니다. 우리가 쓰는 원유의 거의 70%, 그리고 LNG는 20% 이상을 바로 이 중동 지역에서 가져오거든요.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꽉 쥐고 있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인 셈입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 우리가 다 좋아하는 떡볶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글쎄 가스 배달 트럭이 길에서 싸움이 나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일단 가스비가 미친 듯이 오를 거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가스,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떡볶이 떡을 만드는 공장까지 멈춰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그 결과가 이 숫자로 나타납니다. 133.28. 이게 뭐냐면요. 건설공사비 지수인데 역대 최고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공급망 문제가 터지면서 지금 건물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이 말 그대로 역사상 가장 비싸졌다. 이 뜻입니다. 이런 걸 저희가 채찍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도미노 현상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기름값이 한 10% 올랐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물류비, 생산비 다 따라 오르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요.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핵심 자재 가격을 20%, 많게는 30%까지 폭등시켜버립니다. 결과는 뻔하죠. 건설사 현금 흐름이 그냥 순식간에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냥 이렇게 원자재 값이 오르고 비용이 늘어나는 거. 물론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말 똑똑한 투자자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사실 따로 있어요.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계약의 덫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히 해외에서 하는 큰 공사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자, 이 건물 짓는 거 총 얼마에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전체 금액을 딱 정해놓고 계약을 맺는 거죠. 이런 계약에서는 나중에 시멘트 값이 2배로 뛰든 철근 값이 3배로 뛰든 그 오른 비용을 발주처에 청구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건설사가 다 떠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보는 시선이 이렇게 딱 갈리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보통 자재비가 올랐으니 건설사 이익이 좀 줄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투자자들의 공포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이익이 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공사가 하루 이틀 지연될수록 고정비라는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엔 회사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 재앙적인 손실로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아니, 대체 이 계약의 덫이라는 게 왜 그렇게까지 치명적이라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사는 멈춰 있는데도 매일매일 돈이 줄줄 새어나가게 만드는 고정비의 역습. 이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에요.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이 멈춰 서 있어도 돈 나가는 건 멈추질 않거든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 월급은 줘야죠. 저기 서 있는 수억 원짜리 중장비들 하루 임대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장 유지하는 데 드는 돈도 계속 나가고요. 이런 청구서들은 매일같이 날라오는데 공사가 지연되면 이게 순식간에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대한 금융 블랙홀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전쟁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말이 쉽죠? 하지만 현실은 이 인용구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전쟁이 났다는 사실과 그래서 우리 공사 현장의 시멘트 공급이 끊겼다는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법정에서 증명해내는 거. 이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겁니다. 결국엔 뭐다? 건설사가 그 지연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럼 이게 단순히 건설사 몇 군데의 문제로 끝나는 걸까요? 천만에요.
이제부터는 판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 작은 위기들이 모여서 국가적으로 어떤 후폭풍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문제의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현재 분쟁 지역 근처 9개 나라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무려 220여 개에 달합니다. 바꿔 말하면 220개의 시한폭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딱거리면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바로 국가 경제 목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죠. 정부가 올해 야심차게 내걸었던 목표가 해외 건설 수주 500억 달러 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좌초위기에 놓이면 그 500억 달러라는 목표는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무섭게 얽혀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투자자의 눈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친 삼중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충격은 뭐였죠? 네,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자재비랑 물류비가 같이 터져버리는 거. 이게 1차 충격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요? 바로 계약의 더 때문에 이 폭등한 비용을 누구에게도 떠넘기지 못하고 건설사가 꿈쩍없이 다 뒤집어 써야 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충격은 공사가 멈춰도 월급, 임대료 같은 고정비 때문에 매일같이 피를 철철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건설업계를 덮친 재앙, 삼중고의 정체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이제 중동에서 분쟁이 터졌다는 뉴스를 보시면 그냥 또 저기서 싸우는구나 하고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서 우리 동네 공사 현장의 철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건설주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도미노를 읽어내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